다시 오늘은 용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용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봅시다. 자, 용언의 특징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 서술어 기능을 한다. 자, 물론 얘는 전성어미가 쓸 경우에는 다른 성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미 체계도를 배울 건데 그때 반드시 외워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언이 어려운 이유는 얘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예요. 우리말의 가변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언이 오는 경우하고 서술표조사 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언이 딱 떠올라야 되고, 기본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끝에 다를 붙여서 말을 만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가변어이기 때문에 이 다자리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보면 글자 모양이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해요. 글자 모양이 형태가 바뀌는 거를 활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용어는 어간과 뭘로 구성되어 있다?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유는 문법에서 어간과 어미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활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로 부사어의 수식을 갖는다. 이것이 용어의 특징입니다. 이 용어의 특징은 머릿속에 아주 박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도 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용어의 특징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어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은 뭐냐? 얘네들은 용어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 풀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용언이 떠올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활용이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기본형 다자리에 다른 말을 대체해보는 것이 활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를 들면 뭐 는이나 일반적으로 고, 아서, 어서 이런 말 들어가면요 대충 말이 다 돼요. 아셨죠? 그럼 이 활용을 왜 한다? 어간과 어미를 나누기 위한 방법이다. 그건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까지야 그 단어의 어디까지가 어민지를 우리가 나눠보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근이라는 말하고 여기 어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언의 경우에는 어근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그 단어의 뿌리, 즉 핵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거를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언의 경우는 어근과 어간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어근과 어간이 여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주로 파생어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다의 경우는 요 다자리에 먹고 먹는 먹이 안 바뀌죠? 그거를 어근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먹다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먹이죠. 그죠? 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근과 어간이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파생어 중에 치솟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치솟다를 활용을 해보면 다자리 바꿔본다고 그랬죠? 치솟고 치솟는 치솟이 뭐가 돼?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솟다의 가장 핵심적인 뜻을 가진 부분은 어디다? 솟이다. 그래서 솟은 어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근과 어간은 같은 용어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어간은 활용을 할 때 주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이라는 걸 해보는 거야. 어미는 거꾸로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 문법적 기능을 한다. 뭐가 없다? 의미는 없다. 뜻은 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미라고 하는 거는 어말 어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선은 앞이란 뜻이야. 어디 온다? 어말어미 앞에 온다. 즉 어간이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오고요. 그 사이에 오는 것이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어말어미도 역시 어미니까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데 어떤 거? 높임, 공존, 회상, 시제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어말어미는 올 수도 있고 100%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간과 어미는 모든 용언에 100% 와야 돼요. 100%. 그죠? 같이 쓰여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쓰이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선어말어미는 이런 요기에 해당되는 문법에만 해당될 때만 쓰면 돼요. 나중에 선어말어미 종류 몇 개 안 돼요. 외워두시면 형태소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성분으로 바꾼다. 전성어미 때문에 성분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명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명사의 기능을 하면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 목적어도 되고 주어도 될 수 있다. 나중에 절 찾는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 관형어는 된다.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 부사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자 성분을 바꿔주는 어미가 전성어미인데 성분이 바뀐다고 했지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거 함정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함정을 어떻게 파나? 예쁜 뿐이 붙으면 니은이 붙으면 다자리 대신에 니은이 붙으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거든요. 그러면 얘는 관형어는 될 수 있어요. 관형어는. 그러나 이거를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관형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쁘게 이 개가 붙으면 부사형 전성어미거든요. 그래서 부사어는 되지만 부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함정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럼 용어는 어떤 체계가 있느냐? 그 밑에 체계도로 간단하게 보면은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 그 밑에 크게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동사라는 것은 이 동사가 움직일 동자의 한자로 그래서 움직임이나 과정, 진행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통용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글자가 원래 기본용은 형용사인데 얘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가 그럴 경우가 언제다?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 이 뒤에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요. 형용사 밑으로는 얘네들을 줄여서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가 나오고 밑에 체계도가 있으니까 체계도 한번 다시 봅시다. 체계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의 체계도는 자 동사 밑에는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는 뭐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다. 타동사는 뭐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다. 여기 먹다 같은 경우는 밥을 먹다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피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필요가 없죠. 주어가 필요해요. 그죠? 무엇이 피다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자동차라고 한다. 성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죠? 달다, 뜨겁다, 달다, 성실하다, 착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성질이죠. 그죠? 주어의 성질. 그 다음에 피곤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상 형용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 형용사가 있는데 지시 형용사는 우리 지시 체험 배웠을 때 지시 대명사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구별하는 법은 간단해요. 용어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용어는 뭐가 붙을 수 있다?
근데 끝에 다가 붙여서 말이 되는 거는 이다 빼고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용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뭐 이, 그, 저에 해당되는 지시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라는 말이 왔어. 이렇게 끝에 개가 붙었네. 아까 위에서 봤죠. 전성어미였죠. 그래서 얘가 부사어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를 부사라고 품사로 얘기할 때 부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부사가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사어는 맞는 거예요. 전성어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미 체계도가 보면 어미 체계도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만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돼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 종류가. 자, 어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미는 있다 없다. 얘는 의미는 없다. 그러면 어떤 기능만 한다? 문법 기능만 한다. 그죠?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아까 얘기했죠? 어감과 어디? 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어미를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선입 앞이라는 뜻이야. 한자 앞선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는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하나 있어요. 시 있습니다. 시. 그죠? 외울 수 있겠죠? 이 시는 우리 나중에 문법 요소 배울 때 나오는데 주체 선어말 어미. 자, 주체 높임 정확하게 하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손. 공손은 요즘 말투가 아니에요. 그죠? 대상에 대한 공손함 나타내는 건데 대표적인 거 오업이 있어요. 바라올 건데, 그죠? 이런 것들의 오업은 선어말 어미로 문법적으로 기능을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형태수업으로 하는 거 배울 거거든요. 형태수 배울 때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복잡한 게 시제인데 시제도 우리 간단하게만 기억해 놓자. 자, 과거는 사건의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난 시점이다. 이건 이제 사전적인 개념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말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장에서. 그죠?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문법 요소에서 또 한 번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가 뭐가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 at과 ot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문장에서 용어는 거의 서술어기 때문에 맨 끝에 오죠. 우리말에. 거기에 at과 ot의 형태가 있거나 at, ot이나 이게 같이 쓰이거나 ot으로 같이 쓰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현재와 차단 혹은 단절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형을 나타내는 선어머니 범위가 at과 ot이 있었잖아요. 얘를 한 번 더 썼으니까 더 먼 과거가 되겠죠. 그죠?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과거에는 되게 잘 나갔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잘 나간 거지 현재에 잘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정도. 현재는 선어말 어미가 하나밖에 없어. 니은이나 는. 니은이 못 쓸 경우, 받침 니은이 못 쓸 경우에는 는. 그죠? 이거는 동사에만 쓰인다. 아까 우리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끝에 니은 다를 붙여보는 거거든요. 니은 다를 붙이면 말이 되면 붙일 수 있는 거라면 동사, 붙일 수 없는 거는 형용사라고 그냥 구별하시면 돼요. 아셨죠?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거. get. 일단 요거 하나만 외워주세요. get. 그죠? get은 의지나 추측이나 가능성 요소.
세 가지, 요거까지 이것도 잘 나와요. 문제 get에 쓰임, 그죠? 그래서 난 이번에 성적을 꼭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추측은 내일 비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추측이죠. 비가 올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리가 있어요. 의리는 뭐 다다르리 그런 걸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미를 배우는데 여기 이제 어마어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결과 비종결이 있어.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그 해당되는 예 사례만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종결 어미는 종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문장을 마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나라 문장 종류를 결정해 줘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사례에 해당되는 거 한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평서형, 자, 이 형으로 끝났어, 그죠?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으로 끝나면 평서형이 붙었다? 그러면 평서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다. 대표적인 거만 알아둡시다. 혹은 씁니다. 그죠? 씁니다는 요 하나가 종결형 어미가 돼요. 나중에 이거 분석할 때 씁니다. 비읍, 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형태적으로 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의문형은 대화적 대표적인 게 까 아닙니까? 까? 그죠? 혹은 니은 가 형태. 그 다음에 간판형은 뭐뭐해 군화의 형태. 명령형은 뭐뭐하라. 라. 그죠? 청유형의 대표형인 거는 뭐뭐하자.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명령형과 청유형은요. 형용사 뒤에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말이 어색해집니다. 야, 우리 예쁘자. 그럼 예뻐집니까? 그죠? 어색하죠? 그 다음에 너 참 아름다워라. 너 아름다워라.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그죠? 그렇듯이 형용사 뒤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요거 우리 중요 포인트로 기억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종결형 어미는 말 그대로 비종결, 종결은 하는 건 아니야. 그런 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전성 어미 드디어 나왔죠?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했을 때 중간에 서술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대등적인 것은 고, 며, 거나 이런 건데 종속은 면, 니, 지만 외워두면 편하기는 해요. 보조적인 것은 아, 개, 고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나중에 잘 잊어버리죠. 대등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연결어미는 보통 문장과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할 때 서술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게 뭐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뭐 대등이나 종속이나 보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잘랐을 때 이 문장과 문장의 그냥 관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얘가 1대1이야. 전혀 연관성이 없어. 그럴 때는 1대1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과 이것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대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대등 연결어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 연관성이
있어. 그러면 보조적이다. 그죠? 종속적으로 연결된 연결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자,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죠. 우리 두 문장의 연관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너는 크고 나는 작다. 너하고 나하고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관계성이 없어요. 대조적인 것도 우리가 그냥 대등하게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적인 거는 일단 여러분들 앞에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를 보조적 연결어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이 전성어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미음 못 쓰면 이 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자리에 다 붙을 수 있는 말이죠. 다 자리에 얘네가 붙으면 이것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조사에 따라서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도 크게 세 개. 니은, 리을, 던. 그죠? 많지 않은 거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사형은 이계도로 가져야. 이계도로 가서 4개. 그죠? 이건 꼭 외워두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전성어미는 성분은 바뀌고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사형 어미의 이 기는요, 명사형으로도 쓸 수 있고 전미사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 우리가 이걸 명사형으로 쓰였는지 명사화로 쓰였는지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수능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수능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의 수능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미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이 기가 명사형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명사화 파생 전미사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화냐 명사형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건데 명사형 어미로 썼을 경우에는 일단 바로 이 자리에 거꾸로 요게 대체가 가능해야 돼요. 자, 요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법이에요. 명사와 파생 전미사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얘는 품사 자체가 동사 형용사라는 얘기고 용언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가 붙은 애들은 근데 얘가 붙은 애들은 명사화로 쓰일 경우는 그 품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분은 주로 서술어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자체에서 이제 조사가 붙으면은 그 성분은 바뀌지만 다시 거꾸로 다를 붙였을 때는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서술어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얘를 바꿨을 때, 거꾸로 바꿨을 때. 그래서 명사는 뭐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정도로 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별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구별법. 일단 명사의 형으로 썼다라는 거는
서술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는 서술성이 없다는 거야. 그죠? 이 두 가지 다 알아둬야 돼. 그러면 수식성 역으로도 따질 수도 있어요. 수식하는 말이 앞에 부사 어나 부사가 오게 되면 그거는 명사형으로 쓰였다는 얘기고 앞에가 명사죠. 명사로 수식하는 말은 관형어예요. 그죠? 관형어나 관형사가 쓰였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 여기서 이 놀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놀이가 명사냐 아니면 용언으로 쓰였느냐 우리는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본다? 일단 서술성 유무로 따져보면 여기에 이 대신에 색깔 좀 바꿔볼까? 여기에 이 대신에 거꾸로 뭘 집어넣는다? 다를 집어넣는다. 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 뒤에 거는 잘라버리는 거야. 이 뒤에 거는 여기 빼버리고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다. 알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다가 붙을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럼 서술성이 없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는 뭘로 쓰이는 것이다? 명사와 파생 전미사로 쓰인 것이다. 즉 여기서 놀이는 명사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다. 여기는 말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 놀다는 서술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이는 놀다자, 놀다 기본형이 는다 붙일 수 있으니까 논다가 될 수 있네요. 동작이죠. 그래서 품사로 얘기하면 동사가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에서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지우고 이번에는 뭘로 따져보자? 여기 이번에는 수식성역으로 따져보자. 자 재미있는 있다 대신에 는이 들어갔죠? 아까 니은 리을 너는 관형어라고 했어요. 자 전성어미 그래서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개로 끝났네요. 역시 다자리에 개가 붙었네요. 이게 도로 와서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였죠. 그래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놀이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관형어가 왔기 때문에 얘는 이 놀이는 명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가 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 놀이는 뭐로 쓰인 것이다? 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용언 중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셨겠죠? 그래서 이 구별법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요. 두 가지 다. 왜냐하면 선택지에 나올 때 첫 번째 걸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수식어를 가지고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알면 진리다. 선생님, 얘는요 앞에 수식하는 말도 없고요. 어떻게 따져야 돼요? 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어. 알면 그냥 명사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알면 기본형이 알다죠. 그죠? 맞아요?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앞에 왔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문장에서 서술어가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음은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사형 어미가 아니라 명사와 파생 전미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알다. 문장이 뭔가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음은 명사와 파생 전미사로 쓴 명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똑같은 예로 또 하나 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을 넣으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암은 마찬가지예요. 미음 대신에 다를 붙여보세요. 나는 그것을 알다. 이렇게 되죠. 그죠? 안다는 알다가 활용된 거죠. 니은다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뭘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네 둘은 이 이름이 비슷한 애가 있죠.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죠. 그걸로 해서 선택지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중요 표시를 해두신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형용사. 또 하나의 수능 포인트는 형용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 아까 동사 중에서 과정이나 진행은 동사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통용 문제라고 해요. 통용. 그죠? 품사는 통용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서 크다, 작다를 사전에 찾아보면 형용사로 기본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 아이는 무럭무럭 큰다, 크고 있는 중이죠. 니은다가 붙었죠. 이런 경우에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형용사지만 새벽이 밝는다, 는다, 그죠? 밟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진행이죠. 그래서 얘도 동사로 쓰이고. 또 하나는 사등 접사와 결합해서 사동화가 된다. 여기서 이제 사등 접사는 나중에 문법 요소에 배우겠지만 선어말 어미 자리에 이히, 리기, 우구, 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넓혔다는 히 플러스에다가 어시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히를 우리가 사동 전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지만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동사화라고 얘기하는데 아나 어지다의 형태와 결합이 되는 경우도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츰 좋아지겠지, 아지겠지, 그죠? 아나 어지겠지, 아지겠지, 어지겠지 이런 말이 있으니까 동사가 뭘로 바뀌어진다?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통용 문제로